리딩 스킬 34번 지문인데요.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것은 즉 일치 불일치 문제고요. 먼저 문장 구조 분석 우리 한 문장만 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기회입니다. 추상명사 뒤에 통사 나오면은 동격이죠. 어떤 권력을 장악하는 기회예요. 근데 이 명사 뒤에 이렇게 전면과 후치 수식할 수 있잖아요. 요 대은 지시대명사 대시예요. 그리고 여기는 주격 관계대명사. 우리가 선행사와 강행사 합친 게 강행사 what이죠. 그럼 what처럼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뭐 하는 것. 그러면 자 아래 있는 문장에서 해볼까요? 자 기회가 있어요. 어떤 권력을 획득할 기회. 근데 그 권력이 뭐냐면 초과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허용된 것 이상의 권력을 획득하는 그 기회. 근데 여기서 OR. 자 세운 표시해 주세요. 접속사가 나오면은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병치한다. 근데 뒤에 to 부정사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요 to acquire, 그러니까 동격으로 지금 opportunity 다음에 이 to 부정사가 지금 병치된 거죠. 다시 또 뭐 할 기회? 바로 오용할 기회입니다. 그 권력을. 그것이 항상 이용 가능하다는 것은 그러한 기회가 항상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보면은 자, 그 기회. 어떤 권력을 획득할 기회예요. 합법적으로 허용된 것 이상의 권력을 획득할 기회와 그리고 그런 권력을 오용할 기회가 늘 항상 만연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접근 방법, 전략 한번 볼게요. 먼저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시험장 갔을 때 빨리 풀다 보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치 문제면 일치다 동그라미 여기 보시면은 여기 H다 동그라미 표시하면 되고요. 그러면 불일치면 불일치에다 S라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끔씩 수험생들과 상담을 해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해가지고 일치를 불일치로 오해하거나 아니면 불일치를 일치로 오해해서 사소한 데서 틀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약간 좀 습관화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제 한글이 선지일 때랑 영어가 선지일 때가 있어요. 자, 지금 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종 우리는 한글이 선지인 경우도 있죠. 이런 건 우리가 원음이니까 먼저 선지를 읽고 중요 키워드를 체크한 다음에 본문으로 올라가세요. 유추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죠, 여러분. 만약에 선지가 영어예요. 그럼 저는 먼저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선지 자체에 어려운 단어들이 쓰이면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고 긴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양한 지문들을 읽고 정신없이 읽기 때문에 선지를 먼저 읽는다 하더라도 웬만한 영어 언어적 감각이 있으신 분들 아니고서는 지문 올라갈 때 생각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글이 선지일 때랑 영어가 선지일 때는 접근 방법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계속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거는 결국 일치불일치는요, 뭐 주제 제목도 아니고 추론형 문제도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재진술 문제예요. 중간중간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재진술된 거, 패러프레이징, 바꿔 쓴 걸 있냐 없냐를 찾는 거고요. 대신에 어떤 특정 정보나 수치 같은 거 나오면은 잘 보셔야 합니다. 선지에 어떤 수치가 있어요. 그럼 본문에 그 수치가 나온 부분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가 선지예요. 그리고 영어에서 중요 키워드를 체크했어요. 그러면 본문을 읽을 때 그 중요 키워드 위주로 빨리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그 키워드 나오기 전까지는 좀 빠르게 읽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문이 다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선지에 나온 어휘들을 만약 본문에서 스캐닝 한다고 할게요. 우리가 보통 스캐닝과 스키밍으로 나누죠. 스캐닝이라는 거는 찾아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 정보를 빠르게 찾고 싶을 때 뭐 수치나 연도나 어떤 특정 단어 이런 거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좀 자주 쓰이고요. 반대로 스키밍은 훑어 있는 거예요. 모든 세부 사항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 빨리 읽는 거. 여러분들이 보통 뭐 주제, 제목, 요지 찾을 때 많이 쓰는 스킬이죠. 자, 한번 올라 볼까요? 지금 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치 문제고요. 한글이 우리가 선지이기 때문에 먼저 한글을 한번 선지를 읽어볼게요. 1번 제도와 감시체계의 발달로 경찰 부패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었다. 그럼 저는 주요 키워드를 제도와 감시체계 동그라미 그리고 완전히 해소되었다 동그라미.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면 알겠지만 우리 영어 시험에서 이런 완전히 여기 있죠. 뭐 always, only, every 이런 거는 너무 극단적이에요. 보통
보통 오답이 많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관련 법률의 미비가 경찰 부패의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럼 이거 원인이니까 저는 관련 법률의 미비가 위에 지문에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겠죠. 자, 세 번째. 경찰은 때때로 부패에 연루되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 저는 부패의 연루 이 부분 표시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경찰과 범죄자들의 유착. 자, 유착 동그라미. 이것이 경찰 부패의 원인이라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자, 그럼 이렇게 딱 체크를 하고 나면은 대략 뭐 경찰 부패에 관한 내용인가 하고 우리가 예측하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어 독해를 풀 때는요, 잊지 말아야 할 게 해석을 꼼꼼하게 하면서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풀려고 하면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시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지문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건 중요한 연습이에요. 대신에 실전 시험장 갔을 때는 해석보다는 글쓰기가 숨겨놓은 단서를 찾는 거를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왜냐면 해석은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까 완벽하게 해석하면서 읽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요. 하지만 풀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반드시 문장 노트에 정리해 주셔가지고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야지 내가 약한 문장을 알 수 있고 다음에 현장 갔을 때 못 읽는 문장이 최대한 없게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보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내려오면 됩니다. 자, 어떠한 권력이 있어요. 그 권력이 뭐냐면 나라에서 주어진 거야. 경찰에게 해서 후치수식이고요. 그 다음 자 모하도록 바로 그 어떤 무력을 행사하도록 그러한 권력이 여러 가지 우려를 나타낸다. 자, 오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양보인데요. 우리가 보통 오일도절이 이렇게 딱 앞에 나왔고요. 뒤에 주절이 나왔어요. 그럼 보통 주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지문과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가끔씩 여러분들이 영어 독해를 하다 보면은 요 올도절이 중요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보통 주제나 제목 같은 문제를 풀 때 이 올도절의 내용이 계속 다른 지문에서도 반복돼서 재진술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위까지는 포함을 해야 합니다. 요거 약간 좀 유의해 주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선들이 되어 왔대요. 뭐 하기 위해서? 이런 부패를 어떻게 고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자, 많은, 다시 또 기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네요. 자,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자, 일탈적이고 부패한 이런 행위들이 항상 있어 왔다. 자, 먼저 이거 동그라미 표시해 주세요. 키워드. 어쨌든 그리스니는 지금 경찰 부패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는 예측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만약에 역접의 연결어가 안 나와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 분들은 빠르게 읽고 앞에 있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됐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내용이 순접이라면 또 뒤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출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모든 문장이 다 중요한 건 아니다. 빨리 읽어야 할 때는 빨리 읽고 중요한 부분은 여기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다시 또 기회가 있어요. 동격의 투부정사. 자, 뭐 하는 기회면 이런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대가 위치를 아까 와서 봤죠. 자, 어떤 권력이면 초과한 권력이 합법적으로 허용된 거. 자, 5할 그 다음에 다시 또 뭐 하는 기회? 오용하는 기회예요. 그런 권력을. 그런 게 항상 이용 가능하다는 거는 항상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일탈적이고 부패한 어떤 행위나 이런 게 항상 이그지스트 존재하고 어베이러블 얘도 결국 이그지스트랑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부패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밑에 보시면은 우리 2번에 보면은 관련 2번이 아니라 3번이죠. 경찰은 때때로 부패에 연루되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자, 이 부분과 연결해 주세요. 앞에 여기 deviant and corrupt practice 그리고 여기서는 뭐 저는 available 이 두 단어를 한번 이어볼게요. 물론 처음부터 당연히 이 두 지문을 읽고 바로 3번이 안 보이죠. 괜찮습니다.
적어도 이 두 집을 먼저 읽었으면은 아, 부패한 권력이 있구나. 그걸 알 수 있고 유추할 수 있으니까요. 순서는 안 맞아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경찰 하위 문화가 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하위 문화를 모른다고 할게요. 아니면 어떠한 독해를 하면서 특정 단어를 모른다고 할게요. 근데 그 특정 단어가 중요할 수도 있고 문제를 푸는데 안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 단어에 대해서 계속 재진술해서 지문에서 여러 번 반복을 해줘야 합니다. 안 중요하면 더 이상 다루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첫 번째 글의 내용이 경찰에 주어진 권한에 대한 우려에 대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경찰의 하위 문화가 바로 기여 요인이래요. 원인이래요. 이러한 행위. 여러분, 지시형사 디즈 나왔을까? 앞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행위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는 약간 유의할 게 뭐냐면, 단어를 해석할 때 명시적인 뜻으로 그냥 산적인 뜻으로 해석하지 말고 반드시 문맥에 맞춰서 해석을 해주세요. 앞에 디즈를 썼다는 거, 프티스 썼다는 거, 앞에 요거잖아요. 디비엔트 앤 코르프트 프레티스. 요걸 좀 연결해 주세요. 지금 경찰의 부패한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경찰 하위 문화다. 자, 이제 이유를 말해주죠. 왜냐하면 자, 경찰이에요. 그 경찰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러한 어떠한 부정한 방식 같은 거, 부정한 행위를 자주 하는 이러한 경찰들이 다 오버룩트, 간과된다, 눈 감아지고, 자, 이게 원인이란 거예요. 오버룩트. 그리고 그들의 이런 행동도, 자, 보세요. 여러분, 컨도는 타동사예요. 눈 감아주다. 근데 타동사인데 지금 목적어도 안 나왔고, 그러면 앞에 오버룩트 손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컨돈드 이렇게 세력된 겁니다. 영어는 앞에 형태 같으면요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구에 의해서요? 다른 어떤 하위 문화의 멤버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부패한 이유는 바로 서로 눈 감아준다는 거죠. 오버룩트 그리고 컨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전개에서는 부패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은 이제 해결책인 것 같아요. 원 스텝 하나의 조치나 어떤 단계입니다. 올바른 방향에. 자, however 나왔으면은 역접이니까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죠. 자, 뭔데요? 해결책은 바로 감시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경찰을요. 그리고 적절하게 공권력이나 그런 걸 사용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바로 대중들에게. 자, 볼까요? 1번. 제도와 감시 체계의 발달로 경찰 부패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었다. 첫 번째요. 뭐 해소됐다는 내용도 안 나왔고요. 특히 완전히 너무 이거는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자, 1번은 틀렸죠. 자, 다음에 2번. 관련 법률의 미비가 경찰 부패의 원인 중 하나이다. 경찰 부패에 대한 내용 나왔는데, 자, 문제는 관련 법률의 미비, 이 내용은 전혀 안 나왔죠. 근데 은근히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2번의 정답을 고르는 수험생들도 계십니다. 어떤 수험생들이냐면 주관적인 생각이 강하신 분들. 그분들은 해석을 하면서 자신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내용이 매력적인 오답으로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의할 점은 독해를 하실 때는 절대 여러분들의 주관적 생각 놓지 마시고요. 글쓴이 입장에서만 단서를 최소로만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매력적인 오답에 걸리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죠. 경찰은 때때로 부패에 연루되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여기 보시면 디비엔트 크로프트 프랙티스 그리고 이게 어베이러블 이 부분이죠. 자, 네 번째. 경찰과 범죄자들의 유착이 경찰 부패의 원인이라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여러분, 경찰 부패의 원인은 위에서 글쓴이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 눈 감아주는 거예요. 오버룩트 이 부분 표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컨돈 이게 문제인 거지. 지문 어디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찰과 범죄자들의 유착은 전혀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어질 생각이 강하신 분들은 4번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일치 불일치는요 우리가 추론하는 문제도 아니고 주제 제목을 구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본문과 선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재진수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이때 유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다 답이 돼요. 그래서 지문 안에서만 단서를 찾자. 이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